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굉장히 강력한 이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무려 2만여 명이 체포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암살당할 뻔했다. 그리고 그 범인 배후가 밝혀졌는데 정말 놀라운 인물이 지금 체포되어서 압송되어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우한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생물학 연구소를 짓고 있다. 코로나 다음 생물학 무기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실세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의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에 대한 작심성토를 꺼내 주목됩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단순한 한반도 문제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확산 문제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모양새가 확신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각 10월 21일 북한을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성토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연구 싱크탱크 프로시어스 펀드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은 아주 악당이다. 노스코리아 베리 로그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그들은 요란한 생쇼를 하며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하는데 그걸 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을 요란하게 과시하고 있고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은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을 파는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펠로시의 주장은 최근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확산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문제를 단순한 핵 개발 차원을 넘어 미국 본토와 동맹국 등 집단 안보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글로벌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북한이 끝내 거부할 경우에 실제 플랜 B, 즉 군사 옵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을 언급하며 미국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입장은 올바르고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WMD 확산 의심을 받았던 이라크, 시리아가 어떤 응징을 받았는지 북한 지도부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후세인 WMD 의혹 받고는 결국 미국이 이라크전 이렇게 가지고 후세인 잡아서 전기 의자에 앉혀서 죽여버렸죠. 그때 대량 살상무기 확산 프레임을 짜서 후세인을 잡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이죠.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펠로시가 주장하고 하는 대로 이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이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그런 발언 한마디였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까지는 펠로시가 북한 관련한 말을 했는데 올 들어서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북한 관련해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펠로시가 처음으로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거친 언사를 토해냈죠. 바로 악당이다. 아주 악당이다. 그리고 생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북한은 명백하게 판매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매자. 아니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들 대구경 조종 방사포, 장거리 로켓들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핵 탄두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라라는 매력 공세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구매자는 우리 동맹국 누구든지 타격할 수 있다.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미국 국민들이 아니 뭐 단거리 미사일 쏘는데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사갔다. 그럼 플로리다 뭐 안전할 수 있냐? 뭐 안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글로벌 문제로 가져가서 언젠가는 이 북한을 때리는 이런 명분 축적에 하원 의장까지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펠로시는 뭐 정말 이 해리스를 발탁해서 부통령에 앉혔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바이든은 내치하고 내가 국방 외교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완전히 이 대외 관계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해리스를 또 뒤에서 리모컨 조정하는 게 이 낸시 펠로시니까 미국의 앞으로의 대외 정책, 특히 북한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 나의 뜻이 이래, 니들 앞으로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여 라는 공식 선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 또는 북한 생각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인공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신규 편성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한에 기존의 시설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 바이러스 연구소를 또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천멸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국 공산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의 진앙지였던 후베이성 우한시에 일명 장샤 실험실로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지난 2월부터 관련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실험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신종 고병원성 병원체의 전염과 면역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P4 등급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의 이종 감염과 제어 능력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후베이성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공개된 자료만 보면 이 연구소는 명백하게 신종 생물 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번 팬데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주도하고, 우한대학교, 화중농업대학교, 우한 진인탄병원 등이 참가하는데요. 5년 뒤 본격 가동을 목표로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무려 축구장 10개 면적 7만 제곱미터, 즉 2만 1000평에 달하는 대단지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한연구소는 이미 지난 9월 18일부터 장샤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채용 공고에는 단일 프로젝트마다 2에서 3년의 연구 기간이 제시되었고, 응시 자격은 사회 신용 불량자, 즉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블랙리스트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이 연구소가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인지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팬데믹이 중국 공산당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종 감염 가능 변종 바이러스라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중공,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초인류적 응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야, 이 정말 참 문제입니다. 지금 WHO에서 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또 입장 바꿔서 제대로 미국인들로 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진짜로 혐의가 없나 이거를 재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단 꾸리고 있죠. 여기 이제 미국 많은 미국 그 과학자들이 내가 하겠다 지원해서 지금 뽑는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한이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삼국지 연의. 그 삼국지 연의에 보면 과거에 이제 이 관우 또는 이 유비 이 세력들이 이 주로 주둔하고 쟁탈전을 벌였던 바로 형주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이라고 하는 그 지역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장샤 연구소라고 지금 새로 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냐? 유비가 피신해 있었던 강하라는, 삼국지에 나온 강하라는 곳이에요. 장샤. 거기에다가 새로 한 2만 1000평 규모의 이 대규모 연구소를 짓겠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 인력 지원해라 하는데 사회 신용 불량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사회 신용 불량자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신용 불량자를 우리는
사회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은 안 돼. 나머지는 돼.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소가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생물학적, 공작, 군사적 용도로 또 사회 혼란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소가 될 것이다. 또 P4 등급이니까 최고 보안 등급이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인류의 바이러스 또 인류의 바퀴벌레라고도 불리는 이 중국 정말 천멸준공해야 되는데 하늘이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의 정법개통 대숙청은 시진핑에 대한 암살 모의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며 이 암살 모의의 배후에는 시진핑의 정적, 장쩌민계의 대부로 활동하는 장쩌민의 친손자 장즈청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시진핑이 경호작전 경험이 전무한 야전 군인을 중앙경위국 책임자에 발탁하며 경호부대를 물갈이한 이유는 장쩌민계에 의한 경호부대 매수와 암살 시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대만 CN미디어가 10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에 망명한 중국 언론인 고원구의 지난 18일 팟캐스트 방송 보도를 인용해서 시진핑이 지난 여름 우한 현지 지도를 준비하던 중에 상하이 경부국과 후베이 군구 정보국에서 시진핑의 암살 계획이 포착되었다고 보고해 일정이 취소됐다라며 이 암살 작전을 주도한 이가 최근 숙청된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를 받은 당시 시진핑의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검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즉각 가담자 색출 지시를 내렸다는데요. 조사 결과 장쩌민계의 자금에 매수된 중앙경위국 구국 간부에서부터 북부정구 그리고 로켓군, 공안 고위 간부들이 상당수 암살 모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고 고원구이는 주장했습니다. 시진핑은 10월 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동시다발 체포작전을 벌여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의 운전기사, 가정부까지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체포된 자들은 은닉자산을 모두 토해내는 조건으로 2조 위안, 즉 368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내놓고 목숨을 건지고 있다고 고원구이는 주장했습니다. 고원구이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설계한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이 싱가포르에 도주했다가 중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배편으로 현재 베이징으로 압송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역 행위 적발로 리더격의 인물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쩌민계가 어떤 반격에 나설지 중국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10년씩만 했어요. 장쩌민 10년 했죠. 그 다음에 후진타오 10년 했죠. 그리고 시진핑 10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죠. 그래서 시진핑이 종신집권할 것이다. 그래서 시황제가 된다.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장쩌민계가 계속 권력투쟁을 했는데 암살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의 암살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암살 기도가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 여기 보면 중앙경위국 구국 간부라고 하는데 이 구국이 어디냐? 중난하이 지역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해요. 중난하이가 바로 이 시진핑을 비롯한 이 고위층들이 다 몰려서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요. 시진핑을 경호하는 이 경위국 국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한 번도 이 경호 업무 안 해본 보병 출신이 제강성에 있던 보병 출신이 왔다. 그게 이제 시진핑하고 과거 관계를 맺었던 현지 지역 부대장이니까 실력을 떠나서 이 사람 믿겠다 해서 시진핑이 불렀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다 이런 배후가 있었다. 여기에 로켓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SLBM 전략 핵미사일 담당하는 그 부대라고 합니다. 북부정구가 또 이제 바로 수도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어서 시진핑이 잡아라 해서 사흘간 무려 2만여 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정원사, 운전기사, 가정부 다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니들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내면 내보내주고 해서 368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걷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난 9월에 공동부유를 주창했을 때 중국의 빅테크들이 막 너도 나도 돈을 막 수십조 원, 수백조 원씩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부 여기의 연장선상이다. 왜냐? 그 빅테크들이 다 장점인계의 지원을 받는, 또 장점인계를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11월 달에 육중전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원래 그 육중전회를 10월 달에 하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다가가는데 육중전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중전회가 뭐냐? 바로 내년에 있을 당대회에서 의논할 것을 지금 다 정하는 겁니다. 내년에 있을 당대회에서 바로 다음 기수 최고 지도자 선출하죠. 그런데 선출하려고 하면은 후보자 정해야 되죠. 그걸 이번 육중전회 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중전회야말로 정말로 시진핑이 3연임에 가는 또 지금이야 이 10명의 이 집단 지도 체제 중에서 시진핑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육중전회를 스케줄을 정했다고 한 것을 이제 다 정리했다. 반대파들 다 정리했다. 자신 있다. 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진핑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집단 지도 체제 인사들 전부 자기 계열로 다 세팅을 하는 이런 육중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쩌면 반대파에서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대파적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이 어쩌면 세계사에 21세기 세계사에 길이 기억될 수 있는 중대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시진핑 정말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집권을 연장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